제가 여드름 피부였을 때 진짜 치료한다고 1000만 원 넘게 썼었는데요. 흉터나 자국을 관리해주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평생 가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관리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악화가 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먼저 일단 저렴하면서 어디서나 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인데요. 저는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두 방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어르입니다. 좋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드름 피부였을 때 진짜 치료한다고 1000만 원 넘게 썼었는데요.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 심한 트러블들을 다 가라앉히고 나니까 이번엔 여드름 자국이랑 흉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 없앤다고 또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건 여드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없애고 난 뒤에 사후 관리를 끝까지 잘해줘야 하는 게 핵심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흉터나 자국을 관리해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평생 가게 되더라고요. 평생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흉터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여드름 자국하고 흉터가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오시는 분들이 다 여드름 흉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보면 다 여드름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과 흉터를 구분을 못해서 이제 잘못된 관리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악화가 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 자국과 흉터를 구분해서 아는 것이 그게 먼저죠. 그게 제일 먼저 첫 단계네요. 첫 단계고 그 다음에 파악을 했으면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이제 나아지겠죠? 그럼 자국과 흉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에고! 일단 여드름 자국은 피부 표피에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표피, 표피층. 표피가 어디예요? 여기 각질층 표피. 피부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표피예요? 네, 그 안쪽에 있는 게 진피예요. 그래서 일단 여드름 자국은 피부 표피층에 붉은 색소가 만들어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움푹 패이거나 그러진 않고 쉽게 말하면 여드름이 났던 자리에 붉거나 아니면 갈색으로 침착된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는 이제 표피층보다 더 밑에 있는 진피층 진피층이 여드름 때문에 녹아서 움푹 패인 걸 말하거든요. 또 만져봤을 때도 패인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드름 흉터예요. 그럼 오늘 흉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바로 여드름 흉터에 새살이 돋아나게 도와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 표피층에서 새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표피층을 잘 보호해줘서 피부가 재생되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피부 재생하는 걸 도와준다고요? 네. 어떻게 도와주면 되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피부 재생 케어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꾸준히 해주신다면 흉터에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셔야 될 점이 오래된 흉터는 사실 홈케어만으로는 회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생긴 지 한두 달 정도 된 흉터에 효과가 있는 케어 방법이에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재생시키는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 그럼 어떤 거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먼저 마데카솔. 마데카솔이요? 네, 일단 저렴하면서 어디서나 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인데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약국 가시면 돼요. 약국에서 다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사용하냐면 콜라겐이 우리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마데카솔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줘서 새살을 더 잘 나게 도와주거든요. 어릴 때 보면 광고 같은 거 새살술 애기가 다쳤는데 그게 이런 콜라겐을 이용한 원리로 회복이 되는 거였군요. 근데 우리 나이 짐작하겠다. 그치? 그 광고. 근데 마데카솔이랑 비슷한 연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흉터에 도움이 되는 연고가 있고 오히려 흉터 회복을 방해하는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발라주셔야 돼요. 일단 호시딘은 균을 죽이는 항생제 연고여서 상처 부위가 덧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흉터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노스카나겔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온 흉터에 바르는 완화용 연고예요. 무슨 뜻이냐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해서 피부가 튀어나오지 않게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드름 흉터는 콜라겐 합성이 잘 돼야 피부가 차오르면서 호전이 되는 건데 이런 연고는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흉터 관리하실 땐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스카나겔은 여드름 붉은 자국에 바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데카솔 연고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에 도움이 되는 연고고요. 호시딘은 이제 균을 죽이는 항생제 연고라서 튀어나온 상처 같은 켈로이드 흉터나 그런 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여드름 흉터가
같이 파인 그런 흉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질 제거인데요. 각질 탈락을 유도해서 자국이 남아있는 피부층을 밀어내고 탈락이 되게 만들어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뒤에 발라줄 제품들의 성분을 잘 흡수시키기 위한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조르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는 효소 세안제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꼭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주 1회 정도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효소 세안제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제 가루 타입으로 된 효소 타입의 세안제인데요. 이게 가루로 돼 있어서 손에 덜으시고 물을 묻혀서 비벼가지고 거품이 나요. 그래서 거품으로 얼굴에 문질러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흉터 회복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이제는 새살이 돋아나게끔 좋은 성분들을 발라줘서 도와주는 건데요. 먼저 EGF 앰플. EGF가 피부 재생 세포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글담 EGF 10ppm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EGF가 비싼 원료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말글담 제품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국내 허용 최고 농도인 10ppm이라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토너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아니면 뭐 수분크림에 섞어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괜찮으시면 단독으로도 사용해도 돼요.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용 방법이요? 저는 이거를 수분크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단독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한 부위당 한 방울씩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펩타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펩타이드를 피부에 발라서 흡수가 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유도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앰플을 사용해주는데요. 저번에도 추천해드렸던 이거 이술 슈프림 에이지 앰플이에요. 이거 지금 품절됐던데? 나도 못 샀어,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그거 그래서 예약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20일. 그걸 써야 돼요? 그건 아니지만 펩타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왜 좋냐면 펩타이드도 들어가 있고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등 이게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흉터 관리에도 좋고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 관리에도 좋아서 사용 중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는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두 방울 해서 한 부위에 한두 방울 이렇게 해서 펴발라주시면 돼요. 그럼 EGF랑 그 앰플이랑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네,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먼저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에 EGF는 수분크림에 섞어서 바르세요. 그리고 다음엔 콜라겐. 피부의 진피층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콜라겐이 피부에 새살을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콜라겐의 입자가 커서 피부층에서는 흡수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는 흡수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걸로 해결해줬거든요. 그래서 줄리스 초이스의 콜라겐 비오틴 앰플. 저번에도 영양제랑 같이 추천하셨던 제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먹었냐면 콜라겐 고르실 때 저분자 콜라겐을 고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분자 콜라겐이 최대한 콜라겐을 잘게 쪼개서 먹는 거라 흡수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콜라겐 512 달톤이더라고요. 달톤이요? 네. 그게 뭔데요? 이 달톤이 콜라겐 크기를 말하는 단위인데 보통 500달톤 정도 돼야 흡수율이 높거든요. 근데 512달톤이면 흡수가 아주 잘 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복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복용해주시고 그리고 단백질도 함께 잘 보충해주신다면 흉터 회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백질도 도움이 되나요? 네, 이렇게 회복에 관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회복만큼 중요한 게 흉터를 더 안 파이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보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밴드, 듀오덤이나 메디폼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걸 수분밴드라고 하는데 여드름이 났다 사라진 자리에 얘네를 잘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수분밴드의 역할이 뭐냐면 피부를 덮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상처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일 갈아줄 필요는 없고 2, 3일 간격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외출 시에는 얇은 거라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안 붙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흉터가 다 아물 때까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크림. 햇빛은 피부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가뜩이나 피부 손상으로 여드름 흉터가 발생이 있는데 이 햇빛으로 피부 손상이 더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여드름 흉터가 더 심해지겠죠. 흉터가 있을 때는 최대한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황들을 피해주시고 선크림을 발라서 보호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이거 뭐 맨날 말하는 건데 바이오믹 선크림 사용 중이에요. 이게 혼합자차거든요. 그래서 무기자차랑 유기자차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선크림인데 성분도 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발랐을 때 트러블도 안 나서 좋고 막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뻑뻑하게 발리잖아요. 그리고 유기자차는 너무 기름지고 근데 이거는 잘 발리면서 은은하게 광도 나고 그래서 좀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선크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데요. 못해도 3개월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흉터라는 게 며칠 만에 짠 하고 쉽게 차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살이 차오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드름이 사라지고 흉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먼저 마데카솔을 발라주시고 주 1회 정도 각질 제거를 통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피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품 바르실 때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EGF와 펩타이드 앰플을 같이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인 콜라겐을 섭취해줘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도록 해주세요. 또 외부 자극이나 환경에 흉터를 보호해줘야 하니까 수분밴드 잘 붙여주시고 선크림도 잘 발라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처음에 남았던 흉터도 더 덧나거나 오래가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여드름 났을 때는 여드름만 없어지면 정말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자국하고 흉터가 남아서 다시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흉터라는 게 오래될수록 또 오래 방치할수록 회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사라지고 난 뒤에 바로바로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 후회하지 않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꿀팁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